증권톡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4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셋업체들 가운데 놀랄만한 주가 상승률 보여준 삼성 SDI로 체크를 해보시죠.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어제 올랐던 이유 인터배터리 2024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자력파이 차세대 원통형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2025년으로 양산 시점이 1년 정도 당겨졌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셋업체들은 그래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의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이 46 시리즈로 불리는 차세대 원통형 폼팩터를 개발하는 것인데 자력파이로 불리고요. 이렇게 양산 시점까지 당겨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원가와 확장성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원가 개선 효과로 OEM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요. 규격화한 제품의 특성상 수요에 대한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삼성 SDI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신기술 공개라든지 유럽으로의 확장까지 달라진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톱픽으로 제시가 됐고요. 현재 목표 주가는 5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기록했던 두산인데요. DS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체 사업인 전자비즈의 동박 적층판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AI 가속기 소재를 채택하는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진입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DDR5의 신규 양산 등은 이 반도체 부분의 고수익 제품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특히 네트워크 보드인 CCL은 올해 6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본업에 대해서 퍼포먼스도 좋은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이 자사주 5%를 소각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두산 건설발로 경영난이 불거지면서 이 주주환원책에 대한 내용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채 비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재무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자사주 18% 소각을 포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이 가능해 보인다라면서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제 실적 발표 있었던 코스맥스고요. DB금융투자 리포트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42%나 증가했지만 시장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어닝 쇼크 실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와 중국 법인에서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 관련해서 인식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난 3분기부터 이 중국 쪽에서 회계 처리 방식이 보수적으로 변경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법인의 또 충당금이 재고 손실 충당금이 반영됐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고객사 수출이 호조고요. 중국에서도 주문량이 완만하게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에서 인디 브랜드들의 이런 주문량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신규 고객사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ODM 호황기임은 분명하지만 이번에 중국 법인 쪽의 회계 처리 방식이 좀 변경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대두됐다는 측면으로 먼저 봤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로 유안타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보시면 상장사 유일의 배전변압기 100% 업체입니다. 수출 비중이 2021년 25%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0%까지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실적도 영업이익이 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습니다. 이제 수주 잔고도 3,200억 원을 넘어설 만큼 이 수출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 그리고 IRA 법안까지 동반해서 전력기기 교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도 발전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효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P도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이뿐 아니라 인력도 역시 숙련됐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해서 C를 줄이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여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겠고요. 전기 강판과 구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업황이 도와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진 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 속에 오늘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리포트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체크해보시죠. 네, 증시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에는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중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에서 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바로 다음 띄워주실게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공개가 됩니다. 사실 1월에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디플레 우려감이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발표됩니다. 2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변동과 제조업 임금 변동, 실업률 등이 발표가 되니까요. 미국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이 도래될 예정입니다. 상원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601억 달러를 포함한 총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하원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일정도 함께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는 미국의 피부과학회인 AAD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기업으로는 루닉과 레이저 옵텍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피부과 학술 행사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장 주요 일정 확인해 봤습니다.